해운대구 을선거구에선 21대 총선이 22대에서도 재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준호 후보와 국민의힘 김미애 후보가 4년 만에 재대결에 나섭니다.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자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유권자 이목 사로잡기에 분주합니다. 오는 5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율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뉴스입니다. 제22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해운대구 을선거구에서는 21대 총선이 재연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후보와 국민의힘 김미애 후보가 4년 만에 재대결에 나섭니다. 두 후보 모두 센텀 2지구 개발을 핵심 공약으로 지역 주민의 민심을 잡기 위한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3인 경선에서 승리해 본선 무대에 오른 윤준호 해운대구 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가족과 함께 절인사에 나섰습니다. 윤 후보는 몸을 낮춰 지역 주민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총선 때까지 지역 밀착형 행보를 이어나가겠다는 각오입니다. 지역 주민과 지지자들의 결집소 집중 유세에 나선 윤 후보는 지역의 미래를 열기 위한 풍산 이전 문제를 연내 해결하고 제2센텀 산단 개발 사업 방향을 재검토해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는 또 신센텀선 지하철 건설과 해운대 터널 조기 착공을 통한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 반송 반여 지역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해운대의 주민들 행복과 그리고 우리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애절한 마음을 제 마음과 같이 만들어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꼭 이번 선거 모든 국민들과 함께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해운대을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1일 해운대 구남로에서 열린 해운대 선거구 합동 유세 현장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 후보는 지난 4년 동안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민과 온 마음을 다해 소통하며 새로운 해운대 초석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10대 여공에서 변호사로 다시 국회의원으로 성장해 왔다며 이번에는 집권 여당의 재선 의원으로 완전히 새로운 해운대를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김 후보는 센텀 2지구 도심 융합특구의 차질 없는 추진과 다양한 체험교육 중심 도시 조성, 여가와 문화, 쉼이 있는 공간으로 석대천, 수영 강변을 가꿔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정치는 주민께 희망을 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4년 우리 낙후된 해운대가 을에 새롭게 만들기 위한 초석을 깔았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채워나가서 반드시 살기 좋은 명품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당시 제21대 총선에선 미래통합당 김미애 후보가 52.87%를 득표하며 45.90%를 득표한 민주당 윤준호 후보와의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4년 만에 재대결에 나서게 된 민주당 윤준호 후보와 국민의힘 김미애 후보. 22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표심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은 본투표 닷새 전인 오는 5일과 6일 양일간 실시됩니다. 사전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진보와 보수 진영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김한식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최초로 도입된 사전투표제. 재보궐선거를 제외하고 치러진 7차례의 선거의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은 22.01%입니다. 하지만 부산의 평균 사전투표율은 19.63%로 단 한 차례도 전국 평균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선거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로 34.25%였고 21대 총선과 19대 대선이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 사전투표가 전체 투표율을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했을까?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치러진 20대와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을 분석해 봤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의 사전투표율은 9.83%, 21대 총선에서는 25.52%로 15%포인트 이상 높아졌는데 21대 총선이 직전 치러진 20대 총선 대비 12.3%포인트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전투표가 전체 투표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되면서 투표율이 계속 상승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되면서 투표율이 높아지는데 기여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높다면 진보와 보수 어느 진영에 더 유리할까? 이전까지는 진보 진영에 더 유리하다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대별 지지하는 진영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어느 세대가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변수는 이제 사전투표를 끌어올리는 건 20대, 30대, 40대, 50대인데 여기서 어느 쪽이 더 많이 가주느냐. 사전투표를 끌어올리더라도 20대가 더 많이 가주면 그만큼 진보는 좀 불리해지는 거고 30대, 40대, 50대가 더 많이 가주면 진보가 유리하게 되는. 사전투표를 코앞에 두고 각 정당마다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은 물론 어떤 진영에 유리하게 작용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제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유권자 이목 사로잡기에 분주합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8일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유세 차량과 선거운동원을 동원한 홍보 활동이 한창인데 눈길을 끌기 위한 방법도 가지각색입니다. 기호 1번 이현이 되겠습니다. 후보자 이름을 넣어 개사한 가요를 트는 건 기본. 선거운동원들과 후보자가 안무에 맞춰 춤을 추며 자신의 이름과 투표 기호를 알립니다. 매일 출퇴근 시간이면 도로 위에서 유권자들에게 절을 하는 후보들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대형 인형도 등장했습니다. 후보자의 모습을 본딴 인형을 제작해 어깨에 메고 다니며 시선을 끕니다. 특정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지원 유세도 한창입니다. 연예인이 유세 현장에 등장해 유권자들과 만나고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선거운동 시작 이후 지난 1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 주요 지역을 방문해 각 후보들의 유세를 직접 돕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3일과 4일 부산에서 지역별 후보들의 유세 현장을 방문해 지원 유세를 이어가며 지지세를 결집할 예정입니다. 본투표까지 남은 일주일, 거리 위 선거운동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투표 개표 과정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박성호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계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계장님 안녕하세요. 최근 부산의 한 주민센터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카메라가 발견돼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투 개표소 예정 장소에 보안이 강화된다고요. 네, 아직 사전투표소와 투표소, 개표소가 설치되기 전이기 때문에 설치 예정 시설을 소유, 관리하고 있는 관계기관 등에 투 개표소 예정 장소의 출입문 폐쇄, 잠금장치 철저 등을 요청하였고요. 이에 따라 출입에 대한 보안이 강화되었습니다. 네, 4월 5일 사전투표일인데 사전투표소 점검 계획이 있다면요. 사전투표소 설치 전날인 4월 4일에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를 활용하여 확인 점검을 하고요. 사전투표 기간에도 탐지 장비와 탐지 카드를 활용해서 투표 안내 요원이 사전투표소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네, 투 개표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올해 투 개표 과정 어떤 장치들이 마련됐나요?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 개표 관리 절차 개선안 방안을 마련하였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 집계부에서 개표 사무의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한 것입니다. 아울러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 CCTV를 부산시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하는데요.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투표함 보관 상황을 CCTV 영상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군 선관위 청사에서는 청사 보안 및 원활한 선거 관리를 위해 정규 근무 시간 중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네, 끝으로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주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를 사용해서 투표해야 하고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하였더라도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서 기표를 해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호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계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산항 개항 이래 처음으로 크루즈선 4척이 동시 기항했습니다. 3일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과 영도 크루즈터미널에 크루즈선 4척이 입항했습니다. 이번에 입항하는 크루즈선은 9만 톤 규모의 로열 캐리비안 소속 세레나데 오브 더 시즈호와 시본 크루즈라인 소속 시본 서전호 등 정원이 2,700명과 450명에 이릅니다. 4만 톤 규모의 실버시 소속 실버문호와 10,000톤 규모의 포난트 소속 르솔레알호도 입항했습니다. 시본 서전호 승객들은 부산 주요 관광지를 2차례 이상 둘러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의 부산 엑스포 참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 입장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들은 부산 엑스포 유치 도전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었고 대한민국 전체가 원팀이 돼 함께 뛴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시가 엑스포 유치 백서를 제작해 성과와 과오를 분석할 것이고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엑스포 유치 재추진을 신중하게 결정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얻은 비전과 희망, 그 소중한 자산이 부산 대도약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모든 정치권이 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3일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시민 서포터즈도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엑스포 유치 열망과 노력, 눈물을 총선 도구로 삼지 말라며 날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일 낮 12시 10분쯤 부산 해운대구 송정어기 삼거리에서 달맞이교로 올라가는 도로 우측 산비탈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사고 당시 주변에 통행하는 차량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운대구는 사고 직후 중장비 등을 동원해 무너져 내린 산비탈에 대한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져 산비탈이 붕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진구를 천지개결시킬 작은 거인 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진구의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우리 부산 진구 다양한 고민들을 안고 있죠. 저는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청년 세대, 자식 세대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부산 진구, 부산, 그리고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기준 50%를 넘어섰습니다. 1인 가구가 꼭 필요한 정책 펼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요 조사부터 시작해서 그 정책을 펼치고 그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철도 차량 정비단 시민의 품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곳에 양질의 일자리를 꼭 만들겠습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철도 지하화법이 생겼습니다. 빠르게 계획해서 그곳을 그리고 부산을 경부선을 선도 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4.10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국회에서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야당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10년간의 노력으로 범천철도 차량기지를 부산 신항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지금 그 부지에다가 우리 부산의 미래를 책임지는 미래 혁신지구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천의 명품 둘레길을 조성을 하고 가야 계금 지역의 실내 수영장도 조성을 하겠습니다. 자원 해수 시설 자리를 재활용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힘센 집권 여당의 중진어원의 힘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부산진구청장, 부산시장,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부의원과 함께 우리 부산 진구를 확 변모시켜 놓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힘이 되는 든든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기호 2번 이현성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청년 취업의 문제고, 우리 지역에도 가장 큰 문제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영유아를 돌보는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이 안심하고 우리의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우리 아이 돌봄청 신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년 취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 취업 지원부를 장관급으로 신설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후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의 가장 위기인 인구 절벽, 인구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청년 결혼 출산 지원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서 이것은 국고에서 1억씩 지급을 해서 이 인구 절벽의 대한민국 위기를 반드시 해소하는 그런 후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